자, 우리 책은 한 장 앞으로 가보세요. 29페이지에 가서 29페이지 가시면 괄호 2번에 수요 함수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까? 괄호 2번에 수요 함수 있죠. 이 내용 공부를 할 거면 봅시다. 조금 전에 뭐라고 공부했냐면 다른 조건 일정할 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고 했죠. 이게 수요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현장으로 가서요.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량이 줄어들어야 되죠. 그렇습니까? 근데 오히려 수요량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냐? 그러면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줄어들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 수요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요. 이제 이걸 공부를 하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파트 가격 말고도 수많은 요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커피로 가볼게요. 커피 가격이 3,000원짜리가 5,000원이 되면 커피의 수요량이 줄어들어야 되죠. 그렇습니까? 근데 가격이 상승할 때 오히려 수요량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합리적 행동이 아니든지 또 다른 이유, 커피가 항암 효과 때문에 오래 산답니다. 이게 검증이 됐다라고 하면 커피 수요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해당 재화 가격 외에도 수많은 요인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걸 수요의 결정 요인이라 하겠다냐, 이걸 공부를 하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라고 쓰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아파트라고 명시를 하고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수학적 용어로는 펑션이라고 표현합니다. 함수라는 얘기인데요. 얘에 대해서 겁을 먹을 필요는 없고요. 수요 함수라고 할 건데 그게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한자 표현인 거니까 함이란 말이 함이 상자라는 표현이죠. 박스에 박스. 우리 결혼 풍습에 함 사세요라고 들어본 적은 있죠. 요즘에는 거의 안 합니다만 그러면 그게 박스 상자니까 함을 열어서 어떤 보물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여기다가 쭉 한번 써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그러면 수요가 뭐였어요? 앞 시간에 했는데 수요란 사고 싶은 욕구, 그죠? 수요란 사고 싶은 욕구, 그 욕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쭉 한번 써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는 공부하셨네요. 무엇인데요? 가격. 제가 그럼 아파트라고 명시했으니까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이다? 아파트의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말고도 자, 강남 지역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 강남 지역의 소득이 향상이 되면 아파트 수요는 증가될 수 있겠죠. 그럼 이것만 있겠느냐? 앞 시간에 들어봤던 아파트의 대체제 혹은 보완제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공부하고 이 대체제 보완제 가격 변화에 따라서도 아파트 수요는 변할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만 있겠느냐? 또 있어요. 금리 수준이나 세금 혹은 수많은 요인에 의해서 아파트 수요가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외우는 거 아니고 읽겠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요인들이 아파트 수요에 영향을 주지요. 그렇습니까? 이 하나하나의 원인들을 앞으로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독립변수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이런 용어 활용이 되는 거니까 수요에 영향을 주는 하나하나 요인을 뭐라고 쓰고? 독립변수. 그럼 이것들이 변하면 수요가 변하죠. 영향을 받는다. 받는 것을 결과치라고 합니다. 종속변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개념 잡을 거예요. 이제 그럼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볼게요. 이제 너무 많으니까 아파트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해당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있고 나머지 것들은 너무 많죠. 줄여버리겠습니다. 다 묶어서 해당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자, 아파트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원인은 해당 아파트 가격과 해당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더라. 책이 넘어가니까 보고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수요 함수란 했어요.
재화에 대한 수요와 끊고요. 그 재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원인들과의 관계를 함수 형태로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2번 항목에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표현을 정리를 한 것이니까 회색 박스를 보겠습니다. 회색 박스 읽어볼게요. 제가 했던 방법을 읽으세요. 부동산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첫 번째 뭐가 있고 부동산 가격 끊고 구분돼 있지요. 나머지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 해당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하겠단 말입니다. 그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해당 부동산 가격과 다 묶어서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면 써놨어요. 여기서 부동산 수요라는 것은 뭐라고 썼고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뭐라고 한다? 독립 변수다. 수요를 뭐라고 썼고요? 종속이 무슨 말이에요? 종속에 대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수요를 뭐라고 한다면 종속 변수로 한다면 이것들을 뭐라고 한다? 독립 변수라고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수를 정리하면 즉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해당 재화의 가격과 딱 끊고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공감이 됩니까? 지금 맥을 잡는 겁니다. 그걸 외우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수요가 사고 싶은 욕구라 그랬죠. 이 봐야 됩니다. 아파트 사고 싶은 욕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해당 아파트 가격과 해당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을 나눠봤더라는 얘기입니다. 넘기세요 이제. 그럼 한 장을 넘기시면 31페이지 갑니다. 31페이지 5번 항목에 가시면 타이틀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읽으신 표현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거 봐야 됩니다. 이제 자, 해당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현상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전에 그래프를 보고 왔습니다. 왼쪽 그래프 봅시다. 종축이 뭐예요? 가격, 아파트예요. 아파트 가격이 변했더니 무엇이 변했어요? 수요량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읽으면 수요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원인은 뭐다? 아파트의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D0 곡선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기 A점, 여기 B점, C점이라고 한다면 곡선이 좌우로 움직였나요?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는데 점이 A에서 B로 움직였죠. A에서 어디로? C로.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수요량의 변화, 그래서 동일한 곡선상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으로 표현되더라. 조금 전에 그렸던 거 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당 재화의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뭐라고 읽고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곡선상의 뭐다? 점의 이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에 따른 변화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지 않고 수요의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동일한 말이 아니라는 얘기고 그 원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약속을 한 겁니다.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하면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그러면 인구, 소득, 대체재 등등에 따라서 변화를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확인할 겁니다. 다시 종축을 가격이라고 했죠. 횡축은 뭐라고 했고요? 수요량이었습니다. 다시 갑니다. 2만 원 수준에서 가령 20개를 구매하고자 한다. 만 원 하락하면 수요량 늘어난다 그랬죠. 30개라고 가정합시다. 똑같이 합니다. 3만 원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10개 표기에서 이 점 3개를 연결했던 모습이 조금 전에 그려봤던 D0 수요 곡선이었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3만 원에서 몇 개를 사고 싶었는데요. 10개를 사고 싶었어요. 아파트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인구 유입이 늘어난다고 하면 여기는 모두 가격이 같죠.
3만 원 가격 아니에요. 가격은 그럼 동일해도 인구 유입 늘으면 이 점보다 이 점이 양이 더 많지요. 횡축이 양입니까? 양이잖아요. 여기보다 양이 더 많지요. 이유가 뭔데요? 인구 유입 때문에. 자, 그렇다면 2만 원 수준에서 몇 개를 사고 싶었는데 20개를 사고 싶었는데 아파트라고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강남 지역의 소득이 향상되면 이 점보다 이 점이 양이 더 많지요. 그렇습니까? 이유가 뭔데요? 소득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만 원에서 몇 개를 30개를 사고 싶었는데 아파트라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이자 부담이 적어지지요. 이전보다 그러면 수요량이 더 늘어날 수 있죠. 그럼 이 점보다 이 점이 양이 더 많지요. 공감이 됩니까?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에 이 수많은 점들을 연결하는 것이 수요 곡선이었죠.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여기 마찬가지. 수많은 점들이 이렇게 존재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 주 연결해서 우리 D1이라고 썼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버렸죠. 그렇습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따라서 수요의 변화란 해당 아파트 가격 이외에 따른 변화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현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자, 다시 확인을 하면 여기는 모두 2만 원이죠. 가격이. 분명히 가격 2만 원인데요. 횡축으로 양 변화가 있지요. 그렇습니까? 동일 가격에서 양 변했어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래도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양은 변한 건데 원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지 않고 수요의 변화하겠다는 문제. 답해 봅시다. 소득의 변화로 동일 가격 수준에서 동일 가격이죠. 수요량이 변화하는 현상을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하시면 안 된다. 부동산 수요의 변화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은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 기본으로 시험에 묻습니다. 딱 정리를 합니다. 수요량의 변화의 원인 딱 하나밖에 없다. 그냥 가격 아시면 안 돼. 해당 재화의 가격, 곡선상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 그러면 해당 재화 가격이 아닌 나머지 요인 때문에 곡선 자체가 이동했지요. 보세요. 동일 가격에서 양 늘었지요. 양은 변했습니다. 뭐라고 한다? 수요에 변화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D0가 D1으로 갔으니까 횡축이 뭐예요? 여기 봐야 됩니다. 횡축이 무엇이다? 양이죠. 여기 0이라 그랬잖아요. 우측 갔으니까 D1 간 걸 앞으로 있는 수요의 증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D0가 D1으로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요의 증가다. 자, 이제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3만 원에서 몇 개를 10개를 사고 싶다 그랬죠. 강남 지역에 인구가 빠져나간답니다. 인구 유입이 없고 인구가 유출이 되면 아파트의 수요는 감소할 수 있죠. 다른 거 고려하면 안 돼. 뭐만 고려했어요? 인구만 따졌어요. 인구 유입이 줄어들고 인구가 빠져나가면 수요량은 이 점보다 이 점이 양이 더 적지요. 가격 변했나요? 가격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인구가 줄어들면 수요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2만 원에서 몇 개를 20개를 사고 싶었으나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죠. 그러면 수요량은 이 점보다 이 점까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다시 만 원에서 몇 개를 30개를 사고 싶었으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면 이 점보다 양이 더 적겠죠. 똑같습니다. 또 여기에 수많은 점들이 이렇게 존재하겠지요. 모두 연결해서 우리 D2라고 쓰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좌측으로 이동을 했죠. 오른쪽 간 거 뭐라고 한다? 수요의 증가. 좌측은 수요의 감소다. 이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해석을 못하게 되면 전부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횡축이 양이라 그랬잖아요. D0가 D1으로 가는 건 수요의 증가. 좌측은 수요의 감소다. 그러니까 시험을 묻는 것은 그래프를 그려주고 D0가 D1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요. 수요의 증가다. 좌측은 수요의
감소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잡한 논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항목들을 이제 외워대는 게 아니고 봅시다.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소득이 향상되고 금리가 인하되고 세금 부담이 적어지면 아파트 수요는 증가될 수 있죠. 어디로 이동? 우측으로 이동. 자, 가봅시다.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아파트 수요는 증가될 수 있죠.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는 아파트를 소비재로 보고 있는 게 아니죠. 투자재로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소비재로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게 뭐고? 소비재로 본 것이고, 가격 상승 기대감 때문에 수요가 증가될 수 있죠. 무엇이다? 투자재 성격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종류는 수없이도 많아요. 자, 다시 아파트 주변 환경에 우리 외부 효과 들어봤어요. 앞에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아파트 수요는 뭐 하더라? 어디로 이동? 우측으로 이동을 하겠더라는 얘기입니다. 공감이 됩니까? 지금 공부를 하는 내용은 잠시 후에 공급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잘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책 확인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수요량의 변화 타이틀의 밑줄. 기억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밑줄 하시고요. 원인은 딱 하나라 했죠. 원인이 뭐다? 해당 재와 가격입니다. 해당 재와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동일한 곡선상에서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이다. 즉 곡선상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으로 표현된다. 즉 해당 재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뭐하고?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뭐하더라? 증가한다. 그렇게 움직였던 이유는 뭐든가요? 다시 되묻습니다. 합리적 소비자 행동이라 그랬잖아요.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싸면 산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정리해서요. 니은 즉 해당 재와의 수요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딱 하나. 무엇이다? 해당 재와의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프를 읽어봅니다. 금방 봤던 그래프입니다. 총축은 가격, 횡축은 양이었어요. 2만 원에서 몇 개를? 20개를. 만나는 점 어디고? A점. 가격이 3만 원 상승하면 수요량은 10개로 줄어들었죠. 만 원 하락하면 양은 몇 개로? 30개로. 그래프 보고 읽으세요. 종축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냥 가격 하지 말고 해당 재와 가격. 해당 재와 가격이 변했더니 횡축 뭐가 변했고 수요량의 변화, 곡선상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수요의 변화 타이틀에 밑줄 하시고요. 원인은 무엇이다? 해당 재와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자, 해당 재와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의 변화로 동일 가격 밑으로 가세요. 이제 동일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변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모두 2만 원입니다. 동일 가격에서 양 증가 있죠. 양 감소 있죠. 양은 분명히 변했단 말입니다. 변했어도 정의할 때는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그래서 동일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을 말하고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표현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프 보겠습니다. 최초의 D0가 보입니까? 그렇습니까? 최초 D0고요. 그것이 D1으로 갔어요. 우측 갔죠. 뭐라고 읽으신다고요? 수요의 증가. 좌측 가면 수요의 감소. 그럼 확인하면 동일 P0 라인에서 분명히 양은 Q0에서 Q1만큼 증가하기도 하고 Q2만큼 감소하기도 하죠. 양이 분명히 변하긴 했습니다만 정의할 때는 부동산 수요의 변화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공감이 되겠습니까? 넘겨보세요. 이제 그럼 넘겨보시면 6번 항목 수요 변화 요인 돼 있죠. 타이틀에 밑줄 하시고요. 그럼 이제 뭘 쏘는 거냐면 칠판을 보시면 이것들이 지금 수요 변화 요인이죠. 이것들을 하나하나 기술한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얘는 별거 없으니까요. 소득부터 볼게요. 소득. 칠판 보게요. 자, 소득이 향상이 되면 아무래도 해당 재와 소비량, 수요량이 늘어나겠지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죠. 아닌가요?
소득이 향상되면 소비량 늘어나잖아요. 이런 재화를 경제학에서 정상재 혹은 우등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대요. 자, 소득이 향상됨에도 오히려 재화의 소비량, 수요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정상재라고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열등재 혹은 하급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강남 지역의 소득이 향상이 되었더니 맥주의 소비량이 늘어나는 대신에 소주의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면 맥주는 상대적으로 뭐라고 쓰고요? 정상재, 소주는 열대재. 절대적 개념 아닙니다. 자, 다시 부동산 갑니다. 이 지역의 소득이 향상이 되었더니 단독주택의 수요량이 늘어나는 대신에 아파트의 수요량이 감소하고 있다면 단독주택은 뭐라고 읽어야 되고요? 정상재, 아파트는 열등재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헛공부를 한 게 아닙니다. 소득의 증가로 수요 곡선이 언제나 우측으로 가는 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집중해서 소득의 증가로 D0가 D1으로 이동하였다면 이런 재화를 정상재. 그러면 소득의 증가로 D0가 D2로 갈 수도 있죠.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다? 열등재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장에는요.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는 안 물어요.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서 정상재라고 가정합니다 라고 조건을 주면 소득이 증가되면 D0는 어디로? 우측으로 D1으로 이동한다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개론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이란 말이 없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답이 또 바꿔버리는 거니까 문제를 잘 읽는 요령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지를 몰라버리면 문제를 못 풀고 가는 것이니까 소득의 증가로 소비량이 늘어나면 지극히 정상적이기 때문에 정상재 우등재라고 쓰는 거고 소득의 증가로 오히려 소비량이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럼 뭐라고 쓴다? 열등재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책 확인합시다. 그래서 1번 인구의 변화는 별거 없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2번 갑니다. 소득의 변화. 기억으로 갈게요. 2번의 기억.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재 혹은 뭐라고 썼고 우등재라고 썼고 반면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뭐라고 한다? 열등재, 하급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 정리하면 소득 증가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갔다는 얘기는 수요가 뭐였다?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화는 정상재가 되고 끊고 소득의 증가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다는 말은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니 이러한 재화를 뭐라고 한다? 열등재. 돼서 반드시는 항상 없다라는 말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대체재 가격 변화되어 있죠. 별표 가고요 이제요. 이게 보겠습니다. 이제 뭘 보는 거냐 두 개 공부할 겁니다. 자, 이 대체재나 보완재의 가격 변화에 따라서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고 묻는 겁니다. 요게 원인이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미 대체재라는 표현을 정리를 했어요. 자, 대체재가 무엇이다? 대체재란 바꾸어 쓰더라도 효용이 유사한 재화다. 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두 재화를 바꾸어 쓰더라도 교체 사용해도 효용이 유사한 재화를 대체 관계라고 하는. 다시 빌라와 아파트는 엄밀히 말하면 대체할 수 없다 그랬죠. 빌라에 사는 것이나 아파트에 사는 것이나 효용과 가격 유사합니까? 차이는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단지 주거용으로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다시 아파트의 대체가 뭐라고요? 빌라. 그럼 빌라 가격이 오른대요. 빌라 가격이 상승하면 빌라의 수요량은 고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빌라의 수요량은 뭐하고? 감소하고. 그렇다면 뭐 사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의 수요량 뭐한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 아파트예요. 빌라 가격이 오르면 빌라의 수요량은 뭐하고? 감소하고. 아파트의 수요는 뭐한다? 어디로 이동 그러면? 우측. 이렇게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해당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자, 차분하게 풀어봅시다.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비싸면 안 사요. 대체제의 수요는 뭐하고? 감소하고. 그럼 해당 아파트 수요는 말 됩니까? 대체 관계면 수요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또 갈게요. 자,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했습니다.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아파트의 수요는 감소한다. 겁내지 말고요. 그러니까 뒤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부터 풀어가시란 얘기예요.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제의 수요는 뭐하고? 증가하고. 그럼 해당 아파트 수요는 뭐하더라? 이렇게 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좌측으로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 되신 분과 안 되신 분과를 구별하기 위한 필수 문제입니다. 해마다 묻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잡아서 지금 뭘 묻고 있는 거냐면 아파트와 용도적 대체 관계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오피스텔의 가격 변화에 따라서 아파트 수요가 증가되기도 감소되기도 하는 건데 빌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빌라 안 사죠? 사야 돼요?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라. 다른 것 일정하고 소비주를 본다 그랬어요. 빌라 가격 오르면 빌라의 소비는 뭐하고? 감소하고. 대신 아파트의 수요는 뭐하더라? 증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대체 관계면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시험에 반대라고는 안 나옵니다만 반대라고 정리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보완제 가겠습니다. 보완제는 또 협동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부동산에 보완제는 없는데요. 또 있다라고 놓고 가정하고 시험을 묻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라고 하면 가령 두 재화를 하나만 쓰는 것보다요. 두 개를 함께 사용할 때, 함께 소비할 때 소비자의 효용, 주관적인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느끼면 두 재화를 보완 관계라고 합니다. 정의 내려야 됩니다. 하나만 쓰는 것보다 두 개를 어떻게 할 때? 함께 소비할 때 효용이 높아지면 무슨 관계다? 보완 관계다. 흔히 봅시다. 블랙커피만 드시는 것보다 나는 설탕을 한 스푼 타서 마시면 매우 행복해요. 이렇게 느끼면 둘이를 뭐라고 한다? 보완 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저는 블랙만 먹어야 하지 말고요. 보완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완제가 무엇이다? 함께 했을 때 커피만 마시는 것보다 설탕을 함께 마시면 효용이 높아지면 무슨 관계다? 보완 관계다. 자, 갑니다.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 먹어요? 안 먹어요? 또 고민스러워지죠. 고민하지 마시라고. 비싸면 안 먹어야 돼. 커피의 수요는 뭐 해야 되고? 감소되고. 그럼 같이 먹어야 효용이 높아진다 그랬죠. 그럼 설탕의 수요도 뭐 하더라? 이제 해보나 말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봅시다. 대체제하고 보완제가 결과물이 동일하게 나오면 시험에 물을 리가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대체제는 수요가 반대로 움직였죠. 그렇습니까? 보완제는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같은 방향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일 쉬운 게 개론이에요. 그러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보완제 가격이 상승한답니다. 보완제부터 부르세요. 보완제의 수요는 뭐하고? 고민하지 마시라니까. 가격과 수요랑 무슨 관계? 반비례. 보완제 수요 뭐예요? 감소한다. 그럼 해당 아파트의 수요도 뭐하더라? 감소. 이거 어디로 이동 그러면? 좌측으로 이동한단 말입니다. 한 번 더 갑니다. 보완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이제 해보세요.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한다. OX. 뒤에 생각하지 말고 보완제부터. 보완제의 수요 뭐하고? 증가하고. 해당 아파트 수요도 됐습니까? 별것도 없어요. 별것도. 그러니까 이게 관점을 잡아야 되는데 공부를 참 어렵게 하신 거 뭐냐면 이게 뭘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워진다. 대체제 보완제가 아파트 수요를 증가시키기도 뭐하기도 한다. 감소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해당 아파트인데 주변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럼 같은 만족이라고 해서 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오피스텔로. 그럼 해당 아파트 수요 어떻게 돼? 그럼 가격 어떻게 돼? 떨어진다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장에는 대체제 보완제는 반드시 묻습니다.
나머지는 쉽다는 얘기니까 두 가지를 정리를 잘해서 대체제라고 물어보면 수요가 어떻게 움직였고 반대로 보완제는 함께 증가되고 함께 수요가 감소하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책 확인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요. 자, 기억 빌라와 아파트가 용도적 대체 관계는 상품이라고 가정할 때 빌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법칙에 의해서 빌라의 수요량은 감소하죠. 뒤에 읽지 말고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자, 이제 괄호를 묶을 거예요. 자, 빌라의 가격이 상승한 다음부터 수요 법칙부터 괄호 열고 수요 법칙에 의해서 빌라의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지만 괄호 닫고 괄호를 묶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지문은 시험장에 안 나옵니다. 그 지문이 시험장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갑니다. 아파트의 상대적 가격은 하락한 효과가 있죠. 그래서 아파트 수요가 뭐하더라? 늘어나게 된다. 즉 합리적 소비자는 이게 복잡한 얘기 아니라 그랬어요. 효용이 유사하다면 가격이 싼 놈을 선택하죠. 그렇습니까? 그걸 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올라갑니다. 정리해서요. 니은 볼게요. 니은에 두 상품 X제와 Y제가 대체 관계에 있다면 끊고 그럼 X제 가격이 상승하면 X제 수요량은 뭐하고? 괄호 안에 묶여져 있죠. X제 수요량은 뭐하고? 감소하고 끊고 그럼 Y제 수요는 뭐하더라? 증가해서 Y제 곡선이 어디로 이동? 우측으로 이동하더라. 정리해서 대체 관계는 제와의 뭐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면 해당 제와 수요는 뭐하더라? 증가. 옆에다 정리하세요. 수요가 어떻게 움직였다? 반대 관계로 움직였다. 어떤 관계라면? 대체 관계라면 한 제와 수요 감소하면 다른 제와 수요는 증가한다. 대체 관계면 수요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이제 시험 지문이 디귿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의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괄호 안에 대체제의 수요는 뭐하고? 가격과 수요량 반비례 아니에요. 다시 그 괄호 내용은 시험장에 안 줍니다. 그럼 해당 아파트 수요는 뭐한다? 증가하더라. 그렇죠? 대체제 가격이 오르면 대체제의 수요는 뭐하고? 감소하고 해당 아파트의 수요는 뭐하더라? 증가하겠더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내려가겠습니다. 보완제로 갑니다. 협동제라고 했습니다. 보완 관계는 재화라고 할 때 바꿔 쓸게요. 좀 지금 편집이 안 이뻐서요. 자, 설탕이 나와 있죠. 설탕을 바꿉시다. 커피. 바꿔 쓰시라고요. 설탕 지워버리고 커피.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법칙에 따라서 커피 바꾸세요. 커피의 수요량은 감소하죠. 아니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의 수요량은 뭐한다? 감소한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세 번째 줄 보완 관계인 바꿉시다. 이제 설탕으로 바꾸세요. 설탕의 소비량도 줄일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제와에는 설탕도 바꾸세요. 설탕의 소비량도 뭐한다? 감소하더라. 예를 들은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표현 정리해서 니은 두 제와가 보완 관계에 있다면 보완 관계라고 했습니다. X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똑같이 X제의 수요량은 뭐하고? 감소하고 따라서 Y제의 수요량도 뭐한다? 그래서 어디로 이동한다? 좌측으로 이동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즉 보완 관계인 다른 제와의 수요가 감소하면 역시 해당 제와 수요도 뭐하더라? 감소한다. 여기다 정리하세요. 보완 관계이면 수요가 동일 방향이에요. 수요가 동일 방향. 종전에 공부했던 대체 관계이면 대체 관계는 수요가 반대 방향이라 그랬죠. 시험장에 반대 방향, 동일 방향이라고는 안 나옵니다. 공부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니까 이게 좀 펴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딱 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체 관계이면 수요가 어떻게 움직인다? 반대다. 보완제는 수요가 동일 방향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려갑시다. 동그라미 되게 그래서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제의 수요는 뭐하고? 감소하고 따라서 해당 제와 수요도 뭐하더라? 감소하더라. 이것은 시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을 풀어놓은 것이고 우리 시험장에는 디귿처럼 물어보는 겁니다.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제 수요 뭐하고? 감소하고 해당 아파트 수요도 역시 감소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5번
가격 상승 예상이라고 되어 있죠.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되면 미리 사야 되죠. 지금 아파트의 수요가 뭐하더라? 증가한다. 어디로 이동? 그러면 우측 이동. 아파트를 뭘로 인식하고 있다?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두기 옆에다가요. 5번이 뭐다? 자산 투자수단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산으로 인식하면 가격 상승 예상으로 수요가 뭐 할 수 있다? 증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뭐 똑같은 얘기고요. 표를 한번 봅시다. 표를 보는 방법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첫 번째 정상제일 경우 소득이 향상되면 수요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우측 가고. 열등제라고 했으면 소득이 향상되면 오히려 수요가 뭐하고? 감소. 그러니까 어디로? 좌측으로. 자, 두 번째 갑니다.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괄호 안에 대체재 수요는 뭐하고? 감소하고. 오른쪽에 해당 아파트 수요는 뭐한다? 그래서 어디로 이동? 우측 이동한단 말이에요.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세 번째.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재의 수요는 괄호 안에 감소하고 따라서 해당 아파트 수요도 역시 이해가 되겠어요? 그걸 표로 외우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정리를 한번 하고 간 거니까 이렇게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지금 이론이 아니고요. 현실입니다. 해봅시다. 자, 그럼 아파트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금리 말고도 수많은 요인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금리만 수요 영향을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기정사실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꾸 부정적인 멘트가 나와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주가도 떨어질 것이고 부동산 시장도 안 좋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멘트가 많이 나옵니다. 정말 그렇다고 받아들이시면 아니 됩니다. 이 기사의 문제는 뭐예요? 오로지 기준금리 인상만 얘기를 한 겁니다. 수요에 변화를 주는 것은 금리만 있나요? 오늘 공부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뿐만이 아닌 수많은 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줘요? 수요에. 그것이 뭘 결정을 해요? 가격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아니 돼 있으면 이 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건 금리뿐만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문제는 금리가 올리면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차입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죠. 돈 빌리신 분들 돈 빌리면 이자 부담 변동금리 차입자 늘어나죠. 금리가 오르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금리가 오르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돈 정기예금 가져가겠어요? 정기예금 가져가겠죠. 그건 이론입니다. 이론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인상을 하는지에 주목을 해야 되고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건지 아니면 완만하게 올릴 건지 이에 따라서 경기는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많은 것들이 짬뽕이 되는 거니까 이런 멘트에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겁니다. 팔았더니 어떻게 돼요? 막 올라가. 샀더니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이거 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 이러고 있다는 얘기 지나고 나면.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투자해서 손실을 보게 되면 이유가 뭔데요? 라고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건데 손실 나면 되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재수가 참 없어서 머피의 법칙이야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아버립니다. 돈 못 벌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 돈 잃었다고 하면 왜 잃었는지를 원인 분석을 하고 안 잃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여러분 지켜내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는 거니 뭐냐면 큰 돈을 버는 관점보다는 손실을 보지 않게 사는 겁니다. 손해를 안 입어야 나중에 배팅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예, 저는 이렇게 안 봐요. 이게 코멘트 얘기고 멘트 얘기고 그래서 오히려 연말 연초가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만 새해가 돌아서게 되면 오히려 상황이 뒤집어 엎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경기 부양을 해서 인하해 왔는데 경기가 이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충분히 버틸 체력이 된다라고 인상을 하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 이런 얘기예요. 자, 금리라는 것은요. 금리는 경기에 후행하는 측면이 있어요.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도 따라서 오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자금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현실과 이론이 다르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면 상황을 좀 긍정적 마인드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주가도 오를 거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려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럼 저만 믿고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장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이런 얘기예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요. 가령 5억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근데 상황이 안 좋아서 호가가 4억 8천이 떨어지면 우리 공부한 대로 하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나야 되죠. 그렇던가요? 오히려 매수자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소비재로 인식을 하지 않고 뭘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요. 자, 호가가 5억 2천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저 삽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얼만데요? 4천만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시장 참여자들이 아파트를 소비재보다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는 더 감소해버리고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더 늘어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오르면 더 올라요. 그러면 높은 가격에 사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5억이라는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도 판단할 안목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비싸게 거래된다고 하면 안 사야 되죠. 근데 그것도 바라보는 안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휩쓸려 간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고평가되는지 저평가되는지 판단할 안목이 있어야 추격 매수하지 않고 추격 매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항상 고점 매수, 저점 매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하지 말자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론 공부가 아니고 현실로 가면 전부 접목이 되기 때문에 수요를 결정하는 건 단 하나뿐이 아니죠. 수만 명이 짬뽕이 돼서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이제 그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공부에는 나이 관계없이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잘 지켜낸단 말입니다.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항목이 보입니다. 2번, 7번 항목은 지금 볼 거 아니고요. 2번 항목 가면 뭐가 나와요? 부동산 공급이 나옵니다. 이미 홍보해버렸습니다. 자, 이 보세요. 지금 뭐 했냐면 수요의 개념 정리, 수요가 뭐다? 사고 싶은 욕구, 그리고 그 욕구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수요의 결정 요인에서 얘기했죠. 수요, 함수, 해당재와 가격, 이외의 요인. 똑같이 가겠습니다. 그럼 공급도 쓸 건 아니고 일정 기간에 공급한 게 아니고 공급하고자 하는 욕구나 양이라고 할 수 있죠. 조금 전에 수요는 일정 기간에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했죠. 공급도 일정 기간에 공급하고자 하는 욕구나 양을 말하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했던 것처럼 공급도 유량 공급도 있고 뭣도 있다. 이미 정리해버렸으니까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최고 확인합니다. 공급의 개념 동그라미 1번. 1번은 거기는 별표. 유량과 저량이 나오죠. 그렇습니까? 자, 기억.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란 유량 동그라미 치고요. 유량이 뭐라고 했어요? 기간. 그럼 일정 기간에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을 말하죠. 이것을 구체화하면 뭐라고 한다? 신규 주택 공급이 다 써놨잖아요. 자, 신규 주택 공급은 일정한 뭐가 필요하다? 생산 기간, 건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량 지표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니은. 저량의 공급량. 저량은 뭐여서 일정한 시점이었죠. 시점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으로 이걸 구체화하면 뭐라고 쓰고? 기존 주택 공급량. 자, 이미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무슨 개념이다? 저량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에 공부했던 것처럼 신규 공급을 유량 지표라고 하면 기존 공급을 뭐라고 한다? 저량 지표다. 따라서 그 밑에 디귿 부동산 공급자에는 신규 생산자뿐만 아니라 끊고 기존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주도 포함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값이 오르면 제 집 팔아주세요 중개업소에 전화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 공급을 무슨 공급이라고 한다고요?
저량 공급이다. 양이 들어간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은 저량 공급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역시 2번 공급은 사전적 개념이다. 두 번째 줄 실제 판매한 양을 의미하지 않다는 데죠. 공급하고자 한다 했으니까 공급도 뭐다? 사전적 개념이었습니다. 올라가서요. 3번 유효 수요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도 뭐다? 유효 공급이다. 그럼 뭐란 얘기죠? 공급 의사는 물론이고 뭣도 있어야 돼. 공급 능력도 뒷받침된 게 진정 공급이다. 그래서 다음 줄에 누구든지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임차인은 수요자죠. 그렇습니까? 임차인이 공급자가 될 수 있나요? 역시 아무나 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부동산 시장은 유효 수요자, 유효 공급자로 시장 참여가 한정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시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유효 공급을 묻고 있습니다. 괄호 2번 갈게요. 자, 공급 함수가 나오죠. 그렇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제 똑같이 해버리겠습니다. 지금 정리했으니까 이 표현 똑같이 가볼게요. 역시 공급이 무엇이다? 종급이 뭐예요? 재화를 판매, 공급하고 싶은 욕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똑같이 갈게요. 해당 아파트 가격과 뭐라고 했 나머지요? 다시 해당 아파트 가격과 해당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달라요. 이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생산 요소 가격. 이건 지난주에 이 용어 한번 들어봤죠. 침묵으로 또 읽어나십니다. 예. 청문회는 또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용어를 한번 정리해서요. 생산 요소란 재화를 생산하기에 필요한 요소로 토지, 자본, 노동 이렇게 들어본 적 있죠. 그럼 이게 뭡니까? 건설업자 입장에서 택지 매입 비용이라는 얘기고요. 건축 자재 가격, 건설 노동자 임금 등을 뭐라고 한다? 생산 요소 가격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에 따라서 혹은 아파트의 건축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도 아파트 건축 규제의 변화, 수많은 요인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동일한 방법을 읽을 겁니다. 아파트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읽으세요. 해당 아파트 가격과 해당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럼 제가요 이걸 세 가지만 쓴 이유는 주로 이 세 가지만 물어요. 그럼 이 세 가지 생산 요소 가격, 건축 기술, 건축 규제의 변화는 수요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시험은 다른 조건 일정하다라고 주는 거니까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인구, 소득, 대체재, 보완재는 수요에만 영향을 주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다시 생산 요소 가격, 건축 기술 또 뭐예요? 건축 규제는 어디에만? 공급에만 영향을 주는 사항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갈게요. 자, 해당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앞 시간에 수요량이 변하라고 했죠. 요거 뭐라고 읽으면 돼요? 똑같아요. 공급 양의 변화다. 그럼 아직 그래프 그려봤습니다. 자, 그럼 공급량의 변화란 동일한 공급 공선상의 뭐다? 점의 이동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확인할게요. 기본 개념 정리했습니다. 종축은 가격, 제로, 횡축은 Q, 공급량이라고 정의하고 최초 가격 2만 원 할 때요. 20개를 공급하고자 한답니다. 가격이 10,000원 하락하면 돈 안 되죠. 공급량 뭐 한다 그랬어요? 여기 있어요. 아까 지워버렸네. 가격 공급량 무슨 관계? 비례 이윤곡대와 목적이라 그랬죠. 하락하면 공급량 감소한다. 몇 개? 10개 예를 들었어요. 30,000원 상승하면 돈 되죠. 공급량 증가하더라. 30개 늘어났어요. 종전에 봤던 그림처럼 세 점이 있죠. 그럼 이 세 점을 연결했던 모습이 뭐다? 우상향하는 공급호선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읽어볼게요. 해당 재화의 가격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를 뭐라고 읽고? 공급량의 변화.
다시 여기 A점, 여기 B점, C점이라고 하면 동일한 곡선상에 무슨 이동? 다를 거 없잖아요. 표정 좀 바뀌게 하세요. 앞에서 봤던 거 똑같잖아요. 지금 왜 그래? 금방 보신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해당 재와 가격의 변화 뭐라고 이거? 공급, 양의 변화, 곡선상의 점의 이동. 그러면 다시 이제 나머지 풀고 갈게요. 해당 재와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로 발생하면 뭐라고 한다? 공. 앞에서 수요의 변화를 했죠. 공, 급의 변화다. 이건 뭐다? 공급 곡선 자체 이동이란 말입니다. 또 확인할게요. 가격과 공급량 제로 2만 원 수준에서 20개를 만원 하락하면 10개를 3만 원 상승하면 30개를 최초에 공급한다고 해서 점 3개 연결한 게 우상향하는 공급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갑니다. 3만 원에 몇 개를 하고 싶었어요? 30개를. 자, 아파트라고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복잡하니까 건축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자의 비용이 줄어들죠. 건설업자. 그럼 동일 가격에서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죠. 이 점보다 이 점이 양이 많지요. 이유는 뭐 때문인데? 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을 더 늘릴 수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다시 2만 원에 몇 개를 20개를 공급하고 싶었어요. 건축 기술이 발전하면 동일 가격에서 아파트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죠.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 공사 기간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양을 더 늘릴 수가 있다. 다시 만 원에서 몇 개를 10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건축 규제가 완화가 되면 이전보다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수많은 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전부 연결해서 S1이라고 쓰고 곡선 자체가 이동했잖아요. 뭐라고 한다? 공, 급의 변화다. 다시 해당 재와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의 변화, 곡선상의 점의 이동. 이러한 요인 때문에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건 공, 급의 변화다. 우측 가서요. 뭐라고 읽으실래요? 우측 가서요. 공급의 증가. 똑같아요. 그럼 이게 해보고 나만하다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건 뭐라고 읽고? 공급의 감소다. 참 쉽죠잉. 별것도 없어요. 이 보세요. 그러니까 다 가격은 변했어,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건설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면 공급자의 비용이 늘어나죠. 그럼 이전보다 생산량은 뭐 하더라?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모습이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 공부했던 걸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되는 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시 확인을 합니다만 이 세 가지 생산 요소 가격, 기술의 변화, 규제의 변화는 수요가 아닌 어디에? 공급에. 그러니까 시험을 묻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인구, 소득, 대체재, 보완제는 어디에만? 수요에만. 이 세 가지는 어디에만? 공급에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말은 성립하지 않더라는 얘기. 뭐 한다? 공급이 뭐 하더라? 증가하겠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만 보고 쉴게요. 괄호 2번 공급 함수 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 가서요. 회색 파트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부동산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첫 번째 뭐가 있고 해당 부동산 가격과 나머지 슬러치 되어 있죠. 다 묶어서 뭐라 그래요?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어디다가? 생산 요소 가격. 동그라미 치세요. 생산 기술. 그리고 어디? 건축 규제. 이 세 가지는 수요가 아니고 어디에만? 공급에만 영향을 주는 사항이다라고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고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건 지우지 마세요.